윤석열 대통령부터 정신 차리세요. 대법원 기조실장님, 국민의힘도 정신 차리고. 법원행정 기조실장님 나오셨습니까?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시고요. 장경태 의원님 7분간 토론해 주세요. 의사진행 방해하지 마시고 회의 개시 전에 정신들 오셨어야죠. 차리세요. 윤석열 대통령부터 정신 차리세요. 대법원 기조실장님, 국민의힘도 정신 차리고. 법원행정 기조실장님 나오셨습니까? 기조실장님, 처장님, 자, 다들 조용히 하시고요. 기조실장님 없으세요? 장경태 대법원에? 의원 예, 질문하고 빨리 있습니다. 토론하세요. 알겠습니다. 아니, 좀 조용히 좀 하세요. 왜 9월달 해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 헌정 질서가 무너져가고 있는데 누구 때문에 무너졌어요? 적당히 좀 하세요. 진짜 그만하세요. 적당히 좀. 민간인한테 지금 콧구리 의사 전달해 진행 주십니까, 군인이? 위원장이 전입이 됐어요? 의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법사위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콧구리 전입이 돼 있어요? 자, 의원님들, 송석준 의원은 계속 의사 진행 발언을 방해하시면 제가 145조에 따라서 경고하겠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국방부 차관님, 예, 계엄령 선포 계획 언제 하셨습니까? 예, 차관 저는 방송에 나오는 걸 보고 알았습니다. 그러면 국무회의 참석도 안 하셨네요? 예, 저는 뭐 국내 그러면 그 이후 계엄령 선포 시부터 그 이후에 계엄사령부가 구성되고 그 이후에 포고령이 공포되고 그 이후에 국무회의 소집돼서 계엄령이 해제될 때까지도 모르셨나요? 예, 제가 언론에서 보고 부대 어디 계셨습니까? 복귀한 게 한 23시 40분 경이니까 그 이후부터는 23시 40분에 어디 계셨습니까? 저는 그때 국방부 상황실에 있었습니다. 사무실에서 뭐 하고 계셨나요? 예, 그때 그 상황이 조치되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보고만 있으셨나요? 아니면 여러 정부기관의 파견 요청을 차관께서 직접 하셨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없습니까? 내란죄에 동조하지 않으셨다는 공범은 아니시라는 얘기죠? 예, 제가 조치한 사항 없습니다. 법무부 장관님, 국무회의 언제 참석하셨습니까? 시간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아실 겁니다. 수행비서가 다 확인하셨겠죠? 시간 장관님, 아주 엄중한 상황입니다. 지금 내란죄 공범이 되실지도 모릅니다. 그 내란죄라는 표현은 지금 아니, 저는 내란죄라 생각합니다. 왜 저를 제지하십니까? 의원님께서 판단하시는 거와 예, 저는 그렇게 또 다른 생각합니다.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계엄령의 선포자는 대통령이지만 계엄령을 의결한 건 국무위원들이시잖아요. 그리고 국무회의 가셨잖아요. 참석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저희들 거기에 의결 사실이 없습니다. 법무부장 의견 안 하셨어요? 국무회의 오. 의결로 계엄령 선포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심의라고 돼 있습니다. 심의니까 심의할 때 의견 어떤 의견 내셨습니까? 다들 많은 걱정하시는 이야기를 하셨고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여기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본인 어떤 의견 내셨냐고요? 저도 다양한 그런 의견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계엄령 선포에 대해서 반대하셨냐고 찬성하셨냐고요? 부정적 의견을 피력하셨습니까? 가능하다고 피력을 하셨습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아니 여러 가지 어떤 그러니까 방향은 구체적인- 있을 거 아닙니까? 구체적인 법무부 장관 맞으세요? 구체적인 법률적 해석을 말씀은 하셔야죠 대통령에게. 거기 있었던 구체적인 말씀은 제가 드리지 않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부정적으로 의견 내셨냐고요? 긍정적으로 내셨냐고요? 그럼 대통령이 법률적 요건을 법무부 장관과 상의도 안 하고 계엄령 선포합니까? 저하고 사전에 상의한 바 아니 없습니다. 상의는 안 하셨겠죠. 의견을 내셨을 거 아니에요? 그 상황은 개별적인 의견이 그 상황에 대한 의견을 이런 조치를 하는 게 맞느냐 하는 부분의 이야기가 더 많았습니다. 네. 이런 조치를 하는 게 맞느냐 하는 부분에 정리해 대한 주세요. 이야기가 네. 많았습니다. 4일날 그러면 행안부 장관하고 대통령 안 가셔서 무슨 얘기 하셨어요? 그거는 사실은 그날 저희들이 다 사의를 표명한 날이었습니다. 그 평소에 국무회에서 자주 보고 하지만은 자리를 못해서 해가 가기 전에 한번 보자 이런 신공 모임을 하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요. 김용현 저 이야기를 감찰사령관, 수방사령관, 추전사령관 친목으로 만났다는 게 계엄 선포하는 거 아닙니까? 저 이야기를 좀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했는데 네. 사의를 다 표하고 정리해 주세요. 다시 자리를 만들기가 어려울 거다. 다 다른 약속은 취소됐으니까 자, 정리해 주세요. 저 송년회 아닙니다. 잠깐만요. 법무장관님. 예. 대통령 안가에 갔던 차량이 찍혀서 보도가 됐던데 대통령 만났습니까? 아닙니다. 왜 갔습니까? 대통령 만나러 간 게 아닙니다. 그날은 대통령 안가에 근데 왜 가요? 그 장소 누구 만났습니까? 저 행안부 장관하고요. 저하고 여기 계시는 우리 법제처장님하고
그렇게 제2의 비상계엄을 또 그럼 얘기했습니까? 내란죄 재판 준비하시러 가지고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내란죄 지금 재판 자, 어떻게 할지 잠깐만요. 얘기해야지. 왜 전혀 만났는지 다 밝혀지겠죠. 세상에 비밀이 없습니다. 예, 예. 잠깐만요. 저는 법원 행정처장님 예. 답변이 좀 실망스럽고요. 예. 그리고 다 법률가들 아닙니까? 법원 행정처장 예. 내지는 대법원에서 회의를 했다고 그러고 또 법무부 장관도 법률가 아닙니까? 특히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입국 닫고 한마디도 안 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분노합니다. 왜냐하면 계엄 포고문 1호가 국회와 지방의회 등 일체 정치활동을 금한다라고 포고령 1호가 돼 있으면 법률가들께서는 무슨 얘기냐? 헌법 77조를 봐라. 사망에 뭐라고 돼 있냐?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대한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지 국회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없어요. 또 뭐라고까지 돼 있냐면 폐회 중에 비상경을 하면 대통령이 집회를 국회를 열라고 요구하게 돼 있어요. 폐회 중에 비상경을 하더라도 그럼 국회가 열려 있지 않습니까? 그럼 국회의원들이 이 비상계엄을 해제할지 말지 당연히 해제한다고 의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은 헌법 77조 사망 위반이라고 대법원에서 왜 먼저 말을 못합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왜 말을 못합니까? 이 비상계엄은 헌법을 위반했다고 입국 닫고 눈치 봤습니까? 다행히 시민들이 계엄군 모금으로 막아서고 국회의원들이 긴급하게 담 띄워놓고 우원식 국회의장도 담을 띄워놓고 이재명 대표도 담을 띄워놓고 박찬대 원내대표는 담을 띄워놓다가 얼굴부터 떨어져가지고 부상까지 당했어요. 대법원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이 포고령 1항은 명백히 헌법 77조 사망 위반이다 한마디만 해줬어도 그 불안감이 덜했을 거 아니에요. 제때 말하지 않고 지금 와가지고 변명적으로 얘기하고 그러지 마세요. 정말 열받습니다. 우리 국회의원들도 금방 알았어요 이거. 국회가 만약에 명령 해제 의결 못해서 어떡합니까? 장경태 의원님 잠깐만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오늘 당시에 비겁했다. 솔직하지 못했다. 겁났다. 용기가 없었다. 차라리 이렇게 자기 양심 고백들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석준 의원님 토론해 주세요. 우리는 지금 법사위에서 사법 정의를 지키기 위한 주무 상임입니다. 그런데 어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믿기 어려운 있어서는 안 되는 비상계엄 이 사태 그 와중에 어제 바로 이 신성한 국회에서는 대한민국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그리고 또 검찰 중앙지검장을 비롯한 3인에 대한 탄핵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 시간 마음에 좀 들지 않아도 발언 기회는 드리겠습니다. 송석준 의원님 발언 계속 하세요. 예, 질서 좀 잘 좀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부터 잘 지키시고요. 경고를 아무데나 남발하지 마시고요. 발언하세요. 중간 개입하는 분들한테 경고 좀 엄중하게 주세요. 발언하세요. 하겠습니다. 예, 감사원은 어떤 기관입니까? 예, 감사원은 대통령은 어떤 기관입니까? 대통령 직속 기관이면서도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돼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약속한 국정 과제 이행을 뒷받침하고 그리고 또
우리 국회가 결정한 예산 그리고 국회가 입법한 입법이 제대로 집행되는지에 대해서 정부 각 기관, 지자체 그리고 공기업 각 기관에 대한 회계 검사와 직원들에 대한 직무 감찰을 통해서 문제가 있을 때는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대통령께 보고하고 또 우리 국회에 보고해서 국회에서 대행정부 감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야말로 가장 공정성과 독립성이 요구되는 그러한 기관입니다.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사유 하나하나를 보셨습니까? 문재인 정부 때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잘못된 문제를 갖고 감사한 걸 갖고서 표적 감사라고요? 그러면 다수 의석을 차지한 당이 저지른 과거의 비리는 덮어두는 것이 감사원의 진정한 직무입니까? 잘못된 것을 감사하는 것을 표적 감사라 하고 대통령의 정상적인 직무 수행을 지원하는 것을 갖다 정치적 중립성을 잃었다고 매도하면서 감사원장을 탄핵했습니다. 그러한 엉터리 무자비한 탄핵을 자행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입법 독재에 의한 표결 폭력에 의한 입법 쿠데타 아닙니까? 국회의원 비상계획에 당선하게 되냐고요? 우리랑 싸우러 왔으니까. 존경하고픈 자, 정청래 위원장님, 존경하고픈 법사위 민주당 그리고 야권 의원 여러분 들으세요. 여러분들은 입법 독재를 일삼고 있습니다. 표결 폭력을 통해서 입법 쿠데타를 이 신성한 미래전당 국회에서 어제 저질렀습니다. 여러분들은 비상경을 의원행위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존경하고픈 야당 범야권 의원 여러분, 제발 우리 정신 차리십시다. 이 신성한 민의 전당에서 헌법 파괴 행위 하지 맙시다. 다수 의석을 점했다고 국민들을 무시하고 시대 정신을 무시하고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 여러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해 주십시오. 국민들께서 자, 다들 엄중하게 여러분들을 조용히 지켜보고 하시고요. 계십니다. 잠깐만요. 박은정 의원님도 여러분들의 이 앉아주시고. 무지한 행위, 이 무도한 행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엄정하게 심판하실 겁니다. 어제는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뿐이 아니라 국민 안전을 위해서 희생 헌신하는 자, 조용히 하세요. 중앙지검장 의원님들. 자, 일단 발언 기회를 들어주세요. 일단 발언 들어주세요. 이렇게 무질서한 행위를 일삼는 법사위의 현장 바로 잡아주세요. 자. 엄중한 경고 부탁드립니다. 자, 박은정 의원님도 일단 존경하고 앉아주시고요. 높은 박은정 의원님, 일단 앉아주시고요. 자중하세요. 질서를 지켜주세요. 일단 앉아주세요. 자, 두 분 다 앉아주세요. 두 분 다 앉아주세요. 자, 두 분 다 앉아주세요. 두 분 다 앉아주세요. 두 분 다 앉아주세요. 자, 송석준 의원님 1분 남았는데 발언 마저 해주세요. 네. 어제는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을 탄핵함으로 해서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대한민국 헌정사의 초유화 사태를 벌였을 뿐만 아니라 이 엄중한 시기에 대한민국의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또 정치권의 비리, 불법 행위에 대해서 엄중한 수사를 진행 중이고 재판, 공소유지를 하고 있는 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 3인에 대한 탄핵도 있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과거 헌정사에도 없는 이 만행이 바로 국회에서 바로 범야권에 의해서 자행됐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입법 쿠데타 아닙니까? 존경하고픈 야권 의원 여러분, 가슴에 다시 한번 손을 얹고 다시 한번 심호흡을 길게 하시고 정상적인
사고로 판단해 주십시오. 오죽하면 중앙지검 차장검사 일동, 그리고 중앙지검 부장검사 일동, 그리고 중앙지검 평검사 일동으로 이렇게 송명석까지 그 검사들의 비상계엄. 자, 정리해 주세요. 제발 우리 법사위 우리부터 아니 좀 다른 얘기를 할 줄 알았더니 아주 헌정질서 실망스럽네. 무효자는 헌정질서 하루셨는데 손석주는 자. 변한 하나도 없어. 아주 실망스러워요. 자, 국회로 들어와서 아무 말도 못합니까? 국회의원이 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회로 들어와서 아무 말도 못해요. 자, 장성철 의원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친한 게 아니야. 진짜 그냥 그런 줄 알아요. 자, 의원님들. 국민께 자, 친한 게 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 줄 좀 아세요. 다들 조용히 하시고요. 방금 속보가 하나 나왔습니다. 대검찰청 대변인실입니다. 검찰은 서울고검장 박세현 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여 이번 비상계엄 관련 사건에 대해서 엄정하게 수사할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방금 속보가 떴는데 법무부 장관 이거 알고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알았습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셔서 알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그러면 수사에 관여를 하시겠습니까? 저는 지난번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개별 사건 수사에 지금까지 장관으로서 알겠습니다.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오해받을 짓 하지 마세요. 서영교 의원이 먼저 하시고 법무부 장관 국무회의 참석했고 심의하면서 아니다 안 된다 이야기하지 못했어요. 법무부 장관도 우리 국방부 차관처럼 국민 앞에 이 잘못된 위법한 불법한 비상기업에 심의에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국민 앞에 사과하세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뭐 제가 무슨 의견을 냈는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국무위원으로서 국민들께 이런 분란을 끼친 것에 대해서는 송구하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그렇게 짧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진심을 담아서 사과해야 하는 거예요. 위헌이고 불법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제를 뒤흔들어 놨고 민주주의를 뒤흔들어 놨어요. 법원행정 처장님, 예. 국회가 봉쇄됐어요. 그리고 이 국회라고 하는 기관은 봉쇄하면 안 되는 기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국회를 봉쇄하고 이 기관을 흔들어댔다면 이건 국헌문란이다. 맞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한 상당한 지적, 의문 제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논의했다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국헌문란입니다. 국헌문란은 벌써 판례가 다 있었고 실행하지 않더라도 그 미필적 의도만 있어도 국헌문란입니다. 그리고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이뻐하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당장 직무 정지시켜야 된다고 용기 있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뭐 하시는 겁니까? 법제처장님 내가 이야기했죠. 가장 가까우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셔야 된다고요. 이렇게 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체포되는 겁니다. 이렇게 돼서 윤석열 대통령은 감옥 가는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만 체포되고 감옥 가는 겁니까? 함께한 여러분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가까이에서 말씀하시라고. 이러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라고. 그런데 그러지 못했어요. 이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한동훈 대표가 갑자기 입장이 바뀌었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를 체포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 영상 틀어줄 수 있습니까? 영상 한번 틀어봐 주세요. 저기는 바로 한동훈 대표 바로 옆방에 정책위 의장실이에요. 저기에 숨어 있었고 한동훈 대표도 체포하려고 했고 우리는 한동훈 대표는 그 시간에 우리 당에서 본회의장으로 들어와 있어야지만 체포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본회의장에 들어와 있었어요. 한동훈 대표를 체포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체포조를 보낼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윤석열 대통령이 포고령을 위반해 그런 건 아니겠느냐. 나는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윤석열. 저런 사람이 대통령입니까? 헌법사무처장님, 헌재사무처장님, 대통령이 거짓말하면 탄핵 사유입니까?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이 거짓말하면 탄핵 사유예요. 박근혜 대통령 거짓말한 게 헌재에서 만장일치로 인용된 탄핵 사유예요. 지금 나온 바로 속보에 의하면 윤 대통령이 국정원의 홍장원 1차장에게 한동훈 체포를 지시했답니다. 그랬는데 다행히
이 홍장원 1차장이 체포를 거부하자 경질되었다고 지금 속보로 나왔어요. 국정원 1차장조차 이런 걸 거부하는데 법무부 장관은 뭐 하는 겁니까? 감사원장 우리 직무대행님, 이런 비상계엄 그리고 홍장원 국정원 차장에게 한동훈 체포를 지시한 거 이거 제대로 된 지시입니까? 설마 그랬겠습니까? 예? 설마 그랬겠습니까? 설마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나왔고, 그래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 직무 정지해야 된다고 최고위에서 발표하게 된 거 아닙니까? 이재명을 체포해라, 우원식을 체포해라, 그리고 국회가 못 열리게 국회 부의장까지 체포해라, 그리고 국민의힘의 한동훈을 체포해라. 그래서 이들이 체포하기 위해서 수갑까지 갖고 왔어요. 그래놓고 뭐라고요? 민주당을 경고하기 위해 그랬다고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대통령,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이런 비인간적이고 반인간적이고 이런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는 반인륜적인 대통령은 이제 대통령 자격 없습니다. 바로 체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동조한 내란 수괴들 바로 체포해야 합니다. 법무부 장관, 예. 어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 비상계엄령 내란의 두 번째 수괴 김용현이 출국하려고 했어요. 그걸 듣고 출국금지를 요구한 거예요. 일찌감치 출국금지 해야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출국금지, 그리고 관계자들 모두 다 방첩사령관 그리고 계엄사령관 등등 모두 다 출국금지해야 합니다. 이것도 민기적거리시겠습니까? 수사기관에서 바로 다들 요청이 오면 저희 법무부에서는 그에 따라서 조치를 다 할 것입니다. 법무부 장관은 허수아비가 아니에요. 이럴 때는 근데 그 절차를 저 위원님 아무리 그러셔도 저 수사기관에서 요청할 때 그래서 있고 법무부 장관이 공범이란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막 공범이라고 말씀하신 표현은 과한데 저희들 그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은 박지원 의원님. 국방차관. 예, 지금 제2의 비상계엄을 도모하기 위해서 군 부대 일부를 이번 일요일까지 대기하라 하는 명령을 대해서 알고 있어요? 제가 모르고 있고 그런 사실.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는 국방차관이 왜 이 자리에 나왔어요? 예, 저는 지금 현재 부재 중인 장관 직무 오케이, 대리이고. 좋습니다. 모른다 이거죠. 예,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그러한 명령이 하달돼서 일부 군 부대가 대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아셔야 됩니다. 미국의 최고의 시사,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좀. 잠깐 조용히 해봐요. 아무것도 모르는 당신이 뭘 딱 쫑알쫑알거려. 가만히 있어. 우리는 죽고 사는 문제야. 법무장관, 예. 검찰에서 가로늦게 잘하는 척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원장 직무대. 네. 감사원이 제대로 감사했으면은 윤석열 탄핵 나오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원장을 탄핵했다고 생각하는데 직무대행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감사원 구성으로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법무장관. 예. 지금 말이죠. 경찰이 국수본부장이 김용현, 런용현 될 뻔했어요. 국방장관은 런종섭 이어서 런용현을 출국금지했는데 검찰총장이 검찰에서도 출국금지했다. 박근혜 탄핵이 성공한 것은 검찰이 국민 편에서 수사를 했기 때문에 된 거예요. 제가 그 주역 중에 한 사람입니다. 지금 검찰이 윤건희 편에서 충성하다가 이런 사태가 나니까 돌변하고 있는데 그 돌변도 좋습니다. 검찰이 철저히 하도록 해야 되고 내란 수괴인 윤석열, 김용현을 즉각 체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수사팀에서 예? 수사팀에서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빠져나가세요. 아니, 빠져나가는 건 좋아요. 아니 자 보세요. 예. 자 보세요. 우선 얼마나 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느냐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홍장원 국정원 1차장에게 한동훈을 체포해라 하니까
국정원 1차장이 못합니다 라고 하니까 경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국정원 조태영 원장도 그런 사실 없다 하는데, 제가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은 홍장원 1차장이 한동훈 대표한테 전화해서 알려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직무정지 해야 된다. 그런데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11시 반에 11시에 의총원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모르지만은 중진 의원들이 만약에 탄핵하면은 박근혜, 문재인 학습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 정권이 넘어간다. 그래서 탄핵하지 말자는 의견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가 999 차원에서 자기의 생명을 걸고 정의로운 그런 결단을 해달라. 그 결정이 나올 때까지 우리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투쟁해야 됩니다. 지금 보십시오. 모든 외신들이 우리나라 민주주의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민주주의 의식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K민주주의라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젊은 군인, 젊은 경찰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계신 여러분, 내라하고 같이 부안해 법원 행정처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예.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예. 대법원이 헌법재판소가 바로 서야 이제 나라가 섭니다. 어떤 경우에도 검찰처럼 감사원처럼 그런 짓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감사원이 한남동 공관만 제대로 간사를 했어도 일부만 더 했어요. 네. 탄핵됐겠어요? 탄핵이 발의됐겠어요? 검찰 육군참모총장이 약간 비겁했지만은 사실대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경찰청장이 서울경찰청장한테 패싱 당해가지고 당하고 있다. 절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바로 서주기 바랍니다. 말씀 한번 해주세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도 그때 회의에서 말씀드린 4가지 심각한 좀 의문이 있다라는 말씀드렸고요. 그 결과는 저희들이 이제 파견 요청에 대해서 응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일단은 저희들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장 의원님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 이제 저희들이 제가 갔을 때 12시 50분이고 그리고 이제 1시에 상황이 종료되고 나서 그 뒤로는 저희들이 사실상 회의는 끝난 셈이고, 다만 이제 일선에서 이제 혹시라도 이 일 때문에 불안을 느껴서 정상적인 재판이 진행이 안 되면 곤란하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이제 게시글을 만들기 위해서 조금 더 남아 있었던 것뿐이고, 한 2시 조금 지나서 저희들 다 귀가를 하고 종료된 걸로 봤습니다. 그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의를 선포합니다.